안녕하세요. 오늘은 DCTL이라는 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DCTL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DCTL은 다빈치 리졸브 컬러 트랜스폼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빈치 리졸브 전용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주로 컬러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플러그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무료 버전의 DCTL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려는 이 DCTL은 유료 버전의 DCTL입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 중간에 DCTL을 만든 제작자분도 소개를 해드리고 좀 사이트도 좀 알려드릴 건데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 DCTL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것과 매우 흡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 DCTL의 기능과 여러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트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컬러 믹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기 이전에는요, HSL 그 다음에 컬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컬러 믹서로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Hue, Saturation, Luminance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렇게 쓰지는 않고 이쪽에 O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아쿠아, 블루, 퍼플, 마젠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색상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승려분들이 이렇게 붉은색의 승려복들을 쭉 입고 계시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사진가라고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요. 이 승려복에 이제 붉은색을 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HSL의 레드 색상을 컨트롤하게 되면 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을 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범위는 100부터요 마이너스 100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범위 내에서 레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세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런 식으로 색상 이름이 이제 기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레드 색상의 휴를 틀 수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세츄레이션의 레드를 값을 움직여 주게 되면은 레드 색상의 채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루미넌스라고 되어 있고 레드, 오렌지, 옐로우 이런 식으로 색상 이름이 똑같이 기입이 되어 있죠. 레드 색상의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둡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려복의 이제 레드 컬러가 너무 강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밝기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채도를 살짝 줄여줄 수도 있겠죠. 혹은 채도를 늘려주고 밝기를 이런 식으로 밝혀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좀 틀어줄 수도 있겠죠. 자, 보통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컬러 믹서의 기능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색상을 틀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라이트룸을 다루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진 작업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색상을 변경하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인물 촬영을 한 다음에 피부의 스킨톤을 보다 좀 화사하게 이런 식으로 보정할 때도 이 탭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사진가고 이 인물의 피부톤을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보정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피부톤은 보통 레드, 오렌지, 옐로우 영역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제 피부 아래에 모세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약간 붉은 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레드, 오렌지, 옐로우 레인지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한번 했잖아요. 이 피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붉다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보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톤을 바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색이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휴를 틀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좀 더 옐로우 톤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색을 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채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이런 식으로 채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인물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밝게 보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레드의 루미넌스의 값을 슬라이더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좀 밝혀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게 원본이거든요. 자, 원본을 보게 되면 얼굴의 스킨톤이 좀 붉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믹서 탭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인물 모델 촬영을 했을 때 컬러 믹서 탭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인물의 피부톤을 좀 더 화사하게, 좀 더 밝게 만들어줄 때도 많이 쓰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기능이에요. 물론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툴들이 가지는 한계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DCT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빈치 리졸브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라이트룸에서 보았던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이트룸에서 보았던 컬러 믹서의 기능이 다빈치 리졸브에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자, 노드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수행을 해요. 보시면 휴,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휴 루미넌스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휴에서 이제 레드 색상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을 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드 색상에 이렇게 채도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레드 색상에 이제 밝기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라이트룸에서 보았던 그 HSL을 컨트롤하던 그 기능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컬러 워퍼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피부 선택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채도를 낮출 수도 있고요. 혹은 채도를 높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이 피부 색상에 이제 색상을 틀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선택해 주고 선택해 준 색상에 이렇게 밝기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렇게 커브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 컬러 워퍼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커브와 이 컬러 워퍼가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휴 루미넌스 탭에서 제가 색상을 한번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잡고요. 이런 식으로 쭉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스코프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이고요. 수정한 이후에 이제 스코프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위치되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왜곡이 좀 심하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 옐로우 쪽으로도 많이 틀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도도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스코프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꺼주고요. 노드 하나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컬러 어퍼 탭으로 오도록 할게요. 자, 색상을 이렇게 찍어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요, 이 레인지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범위를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레드 색상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범위가 선택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밝기를 쭉 이렇게 맥시멈 값을 주도록 할게요. 전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시 켜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커브에서는 밝기를 올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렇죠? 이미지를 보게 돼도 그리고 스코프를 보게 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컬러 워퍼에서 움직여주게 되면은 똑같이 밝기를 올려줬는데 지금 스코프를 보게 돼도 그렇고 이미지를 보게 돼도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어떤 특정 컬러의 밝기를 컨트롤하는 값인데 이렇게 결과값이 틀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 루미넌스의 기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왜곡도 많이 되는 것도 있고요. 채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요, DCTL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드 하나 추가해주고 DCTL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제 내려보면 굉장히 많은 DCTL이 있는데요.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브라이트니스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DCTL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드의 값을 이제 올려주게 되면 레드 색상의 이제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밝기가 밝아졌죠? 그죠? 지금 이 스코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DCTL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워퍼의 움직임입니다. 그 범위는 좀 차이가 있는데 좀 흡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노드 하나 똑같이 추가해 주고요. 커브를 가지고 색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레드 색상을 이렇게 잡고요. 자,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색상이 틀어지긴 틀어지는데 굉장히 왜곡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드 하나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컬러 워퍼로 온 다음에 레드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휴를 틀어보도록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컬러 어퍼 역시 좀 왜곡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끄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DCT를 적용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내려보면 휴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 DCT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드 색상을 휴를 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스코프를 같이 봐주세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움직이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각각의 세 가지로 휴를 틀었어요. 휴 커브를 통해서 틀었고, 컬러 워퍼를 통해서 틀었고, DCT를 가지고 틀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휴를 튼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DCT에서 휴를 틀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왜곡 없이 색상을 틀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기화시켜 주고요. 자, 이제 파란색을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봐주세요. 지금 파란색 포인트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보시는 것처럼 블루 컬러가 이제 사이언 컬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짙은 그린색처럼 이제 표현이 돼 버려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이언 컬러를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쪽으로 색상을 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가 되지 않고요. 조금 더 만약에 좀 더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젠타 색상에 가까운 색이 되어버려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꺼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컬러 워퍼를 가지고 색상을 틀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사이언 컬러를 잡은 다음에 블루 쪽으로 색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긴 틀어서 이렇게 블루가 일정 부분 되긴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초기화시켜 주고요. 자, 이번에는 블루를 잡고 한번 틀어줘 보도록 할게요. 휴 커브보다는 이렇게 틀어줬을 때 비교적 사이언 컬러에 가까운 색이 되는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 커브보다는 컬러 어퍼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움직이는 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좀 많이 있고요.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이지 않는 점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그에 반면에요. DCT를 가지고 한번 틀어보게 되면은 블루를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휴가 틀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마치 이렇게 사이언 컬러가 확장된 것처럼 보이죠. 블루 영역이 좁아지고요. 반대로 사이언 컬러를 블루 쪽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이언 컬러 영역이 좁아진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예측 가능하고 손실 없이 이렇게 휴를 틀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BMPCC 6K 프로 카메라로 찍은 로우 푸티지고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색 보정을 좀 해놨는데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DCT를 적용을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틀어보면은 보이시죠? 제 인물의 이제 스킨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져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사용법들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밝기를 컨트롤하는 DCT를 보여드렸고, 이렇게 색상을 휴를 컨트롤할 수 있는 DCT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DCT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제가 차차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어떤 DCT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사이트로 가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이트로 왔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스테판이라는 분이 이제 이 DCT를 만든 분이고요. 자, 이쪽에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DCT의 종류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컬러 시프트 DCT입니다. 이걸 바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DCT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텐데, 여기 있는 것들을 차차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지금 이 제작자분이 직접 이 컬러 시프트 DCT를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이제 제작을 해 놓으셨어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시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쉽게 이 DCT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DCT에 대한 소개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툴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DCT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